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규메네카에서 미츠리가 혈기화되어 오바나이와 만난다면 어떻게 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바나이와 미츠리는 규메네칼라에서 비운의 공식 커플로 아쉬움을 많이 남긴 캐릭터들이죠. 그런 캐릭터들을 규면의 칼날판 로미오와 줄리엣 느낌으로 서로 사랑하면 안 되는 사이에 설정을 넣어본다면 어떨지 써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차지했다기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태어난 소녀 간로지 미츠리. 순진무구하게 생긴 외모와는 다르게 미츠리의 마을에서는 어른들조차 미츠리의 힘을 당해낼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어린 시절에야 자신의 힘이 강한 게 뿌듯했지만 나이가 좀 들어가고 사춘기가 지나며 남자에 대한 관심이 생기자 미츠리는 평생을 함께할 연인을 찾고 싶었고, 마을에 있는 남자들을 찾아봤지만 그 남자들은 미츠리의 괴력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그저 예쁜 고릴라나 여자처럼 생긴 곰 정도로 생각했기에 항상 시련을 당해왔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보고 두려워하는 남자들에게는 매력이 떨어지기 마련이었기에 자신보다 강한 사람을 찾아보자는 생각으로 집을 떠나게 되었죠. 미츠리는 일단 강한 남자를 찾기 위해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그곳의 무술도장에 찾아갔는데 거기에 있는 무술가들조차 미츠리의 괴력 한 방에 쓰러져 나갔고 미츠리는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강한 남자들을 찾으러 오거든 귀살대라는 조직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 그들에게 가보라고 했고, 미츠리는 귀살대 검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라는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낯선 길을 걷고 있다가 한 음식점에 들려 폭풍 먹방으로 배를 든든하게 채운 뒤 또다시 길을 떠났죠. 귀살대 검사들은 산중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기에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아까 마을에서부터 자신을 자꾸만 따라오는 이가 있었고, 미츠리는 설마 내 미모에 반해서 나를 따라오는 건가 싶은 마음에 쑥스러워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미츠리에게 달려들었고, 미츠리는 초면인데 이건 좀 무리하지 않냐며 달려든 그 혈기를 그대로 엎어쳐 바닥에 꽂아버렸죠. 혈기는 인간이 무슨 이런 힘을 가졌는지 경악을 하면서 너 인간 맞느냐고 마치 곰을 만난 것 같다고 소리치자 미츠리는 숙녀에게 그런 말은 실례해요 라고 하며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 주먹에 정통으로 맞은 그 혈기는 그대로 날아가 나무에 처박혀 정신을 잃어버렸죠. 미츠리가 씩씩대며 화를 삭히고 있었는데 그때 너 꽤나 재밌는 인간이구나 라고 하며 한 혈기가 쓱 걸어나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상현삼의 표식이 있었고 딱 봐도 엄청난 기이가 느껴지는 인간이 아닌 존재로 보였죠.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아카자라고 소개했고 어디서 엄청난 투가 느껴져 귀살대 검사인가 하고 와봤더니 그냥 여자 무술가였냐고 했습니다. 미츠리는 오잉 하는 표정으로 저는 무술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했고, 당신 방금 귀살대라고 했나요? 귀살대 검사는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라고 했죠. 아카는 귀살대 검사는 왜 찾느냐고 물었고, 미츠리는 귀살대에 강한 남자가 많다고 들어서 그곳으로 들어가 예쁜 사랑을 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카는 이건 뭐 별 또라이 같은 여자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강한 존재를 좋아하는 거라면 귀살대보다 우리 혈기들이 훨씬 강하며 세월이 지나면서 약해지는 인간들과는 다르게 혈기는 영생을 살며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했죠. 그러자 미츠리는 나무에 쓰러져 있는 혈기를 가리키며 저 남자도 혈기인 것 같은데 그다지 강해보지 않는다고 했고, 아카야는 뭐 어딜 가나 저런 쓰레기가 있지만 혈기 중엔 분명히 강한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미츠리는 그렇다면 당신은 강한가요? 라고 물었고, 아카야는 내가 널 이긴다면 혈기가 되겠느냐? 라고 제안을 했죠. 미츠리는 자신이 혈기가 되어 엄청나게 멋지고 강한 남자와 영원토록 살 생각을 해보니 와쿠와쿠 가슴이 떨려왔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상대가 여자라서 싸우기는 살짝 껄끄럽긴 했지만 그래도 예사롭지 않은 이 여자를 혈기로 스카웃을 할 수 있다면 꽤나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적당히 제압해주려고 마음먹었죠. 아카야는 슬쩍 미츠리 곁으로 접근해 잠깐 기절할 정도의 꿀밤을 날렸는데 미츠리는 그 주먹을 잡고 으라차 하면서 매다 꽂아버렸고, 아카야는 그대로 땅에 처박히며 엄청난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무리 봐줬다고 하지만 이 정도의 공격은 보통 인간이라면 잡지 못했을 텐데 이 여자 정체가 뭐지? 라고 생각했고 다시 일어나 살짝 더 속도를 올리며 펀치를 날렸죠. 그런데 미츠리는 양팔로 그 주먹들을 막았고, 아카야는 이 주먹을 팔로 막으면 팔이 골절되어 버리지 라고 생각했는데 미츠리는 그대로 주먹을 날려 아카야의 턱을 꽂아버렸습니다. 아카야는 순간 정신이 아찔해지며 내가 혈기가 되어서 어떤 귀살대원과의 싸움에서도 이 정도의 타격을 받은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죠.
순간 아카자는 이성을 잃고 미치리를 여자가 아닌 적으로 간주하게 되었고 진심 펀치로 미치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치리는 아카자의 빠르고 강한 펀치를 피할 수 없었고 양팔로 가드를 해봤지만 가드가 뚫리며 온몸을 구타당해 튕겨져 날아갔죠. 아카자는 순간 이성을 찾고 젠장, 나도 모르게 힘 조절을 잘못했다. 혈기로 만들려고 했는데 저 여자를 죽여버리고 말았어 라고 생각하며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하는 심소리와 함께 제가 졌어요. 당신 진짜 강하네요. 항복 이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아카는 이 정도의 공격이면 귀살대 주조차 온몸이 박살나 죽을 텐데 여자의 몸으로 이 공격을 맞고도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라니 라고 하며 식은땀을 흘렸죠. 미치리는 그렇게 아카자와의 약속대로 무장의 피를 받아 마시게 되었고 미치리는 혈기가 되자 자신에게 평소보다 더한 힘이 끌어넘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오늘도 혈기 사냥을 나서게 된 한 검사. 그는 사주 이구로 오바나이, 귀할대 최고 전력 중 한 명이자 혈기를 사냥하는 임무에서 압도적인 수행률을 보이는 남자였죠. 그는 어릴 적 연야만 태어나는 일족에서 예외적인 사례로 태어난 남자이었는데 그 일족은 뱀 혈기를 숭배하며 자신의 아이를 그 혈기에게 제물로 바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일족이었습니다. 오드아이의 신비스러운 눈동자를 가진 기묘한 오바나이는 뱀 혈기에게 한눈에 들어왔고 그 혈기는 오바나이를 더 맛있게 잡아먹기 위해 좀 더 클 때까지 감옥에 가둬두기로 했죠. 오바나이는 그 어두운 감옥에서 매일 밤 자신을 보고 눈을 번뜩이는 뱀 혈기에 소름 끼치는 눈빛을 견디며 살아야 했고 이구를 쪽 그 누구도 오바나이를 도와주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오바나이는 감옥 안에 들어온 백사 카브라마루와니 친구가 되어 위로받았고 카브라마루와 오바나이는 마치 한 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뱀 혈기는 오바나이를 잡아먹기 위해 불렀고 그를 보고 입맛을 다졌습니다. 한편 뱀 혈기와 이구로 일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염주 랭콕 신주로는 뱀 혈기를 처단하기 위해 그곳으로 쳐들어갔는데 그곳에 가보니 뱀 혈기에 조각조각 나버린 파편들이 가득했고 낫을 들고 있는 한 소년이 있었죠. 며칠 전 오바나이는 자신의 일족 여자들이 곧 뱀 혈기가 저 녀석을 잡아먹을 거라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카브라마루를 시켜 날카로운 쇠붙이를 구해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뱀 혈기가 오바나이를 잡아먹으러 가는 순간 오바나이는 사정없이 뱀 혈기의 온몸을 갈갈기 베어버린 거죠. 신주로는 아무리 뱀 혈기가 방심했다고 해도 그 혈기는 하얀 육의 혈기였기에 어린 꼬마에게 당할 수준의 혈기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이 소녀는 심상치 않은 인물이라며 검술을 배워 귀할대 들어와 보는 것은 어떠냐고 해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바나이는 동물적인 회피 감각과 더불어 본능적으로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기에 귀살대원이 되고 나서 혈기들을 만나면 그저 압도적인 실력으로 베어버리고는 했죠. 한편 미치리는 혈기가 된 이후에 아카자의 귀살대를 퇴치해야 한다는 정신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치리는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자신을 처음으로 이긴 남자 아카자에게 열심히 구애를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아카자는 미치리의 그러한 행동을 보고 나는 여자랑 연애 노름이 날 생각은 전혀 없다며 특히 나는 왠지 모르게 약한 여자한테 마음이 가지 너처럼 튼튼한 여자는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미치리는 아카자의 그런 매몰찬 반응에 눈물이 핑글핑글 맺혔고 분명 당신이 혈기되면 멋진 남자를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라고 말하자 아카는 그게 나는 아니라며 분명 혈기로 살다 보면 너의 마음에 한눈에 들어오는 녀석이 있을 테니 그런 녀석을 만나기 전까지는 열심히 귀살대를 박살내면 된다고 했죠. 그렇게 귀살대를 많이 박살내고 성과를 많이 올리게 된다면 12개월의 혈기가 될 수 있는데 12개월의 혈기 중에는 강한 혈기들이 많으니 네 마음에 꼭 들 거라고 했습니다. 순진한 미치리는 그 말을 다시 믿고 12개월의 혈기는 어떤 이가 있을까? 라는 와쿠와쿠한 마음으로 열심히 만나는 귀살대원들을 때려잡기 시작했죠. 인간 시절부터 말도 안 되는 강함을 가지고 있던 미치리는 혈기가 되자 경이로울 수준의 파워를 가지게 되었고 그녀의 주먹 한 방에 모두 나가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치리의 모습을 본 귀살대원들이 저 여자 혈기는 무식하게 힘이 세다고 괴물이라며 도망가라고 소리쳤고 미치리는 뭔가 괴력 위주로 싸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인기가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야 미치리는 좀 더 여성스럽고 요염한 전투 방식이 어디 없을까 고민하다 선택한 것이 바로 채찍 모양의 검이었습니다. 유연한 궤도로 움직이는 영검이 미치리의 괴력과 만나자 마구잡이로 휘둘러도 엄청난 살상력을 가지게 되었고 미치리 본인도 이 무기가 섹시한 느낌이 난다고 아주 좋아했죠. 그러던 미치리는 12개월의 하연호 루이가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며 산에 살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아주 듬직한 리더의 모습을 떠올리며 루이에게 구애를 하기 위해 나타공원산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거미 혈기들이 미치를 보고 새롭게 우리 가족이 데리고 찾아왔느냐고 물었고 미치리는 쑥스러워하며 벌써부터 가족까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라고 했죠. 거미 혈기들은 이 여자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며 이상하게 생각했고
일단 루이에게로 데려다줬습니다. 미치는 곧이어 루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와크와크거리고 있었는데 나무 위에서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귀살대원들을 피해 이곳으로 왔느냐? 너도 우리 가족으로 만들어주지 라고 들렸죠. 그런데 미치는 루이에게 어머 꼬마야, 혹시 루이씨는 어딨니? 나는 루이씨를 보러 왔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의 루이는 내가 바로 하연우 루이다 라고 답했고, 미치는 대놓고 엄청나게 실망한 표정으로 아무리 그래도 너무 이런 갸얄픈 아이랑 사랑하는 건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례했습니다 라고 하며 뒤를 돌아 쌩 가버렸죠. 루이는 저 여자는 도대체 뭐하는 녀석인가 싶었는데 그때 거미 열기들이 다급하게 뛰어와 어떤 귀살대 검사 한 명이 우리 가족들을 전부 베어버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루이는 그건 아빠한테 처리하라고 하면 되잖아 라고 신경질을 부렸는데 아빠도 그 검사를 당해내지 못하고 목이 베어버렸다고 했죠. 루이는 이를 부득 깔며 그곳으로 빠르게 뛰어왔는데 그곳에는 사주 이구로 오바나이가 시크하게 서 있었습니다. 루이는 그대로 오바나이에게 거미줄 혈기술을 날려왔지만 오바나이는 기묘한 궤도의 검술로 전부 거미줄을 베어버렸고 순식간에 스르르 자신의 뒤쪽으로 다가오더니 뱀의 호흡을 사용해 온몸을 갈갈기 베어버렸죠. 오바나이는 더러운 혈기 자식들 지옥으로 떨어져라 라고 싸늘하게 말했고, 루이는 별다른 공격조차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오바나이 칼날 앞에 대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에서 엄청난 기가 담긴 공격이 날아왔고 오바나이는 빠른 반사신경으로 그 공격을 피했는데 그 공격에 맞은 파이가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또다시 날아온 공격, 오바나이는 그 공격이 채찍처럼 가늘고 긴 칼날이란 걸 알아챘고 뱀의 호흡을 사용해 그 칼날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직한 충격이 온몸에 저릿하게 퍼져나갔죠. 이런 얇은 검으로도 상당한 충격이라니 어떤 괴물인거지? 라고 생각하는 오바나이, 그때 그쪽에서는 루이씨한테 너무 무례하게 행동한 것 같아서 사과하려고 다시 돌아왔는데 루이씨를 죽여버리다니 당신 너무 나빠요 라고 하며 미치가 튀어나왔고, 미치리와 오바나이는 두 눈이 마주치며 둘 다 공격자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공격을 하지 않았고 순간 기묘한 정적만이 주변에 감돌았죠. 뭐지? 저 여자? 천사인가? 뭐야, 저 남자 완전 내 스타일이야. 둘은 숨이 멎어버릴 것 같은 강렬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고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어떤 둥실뭉실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시나리오가 시작이 되었는데 귀멸의 칼날판 로미오와 줄리엣, 이루어지기 힘든 둘의 사랑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해요. 이 시나리오가 끝까지 완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